최근에도 직원 사망 사건으로 국정감사장 있을 때 그 연예인, 여자 연예인 셀카 찍는 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하나그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싹 날려버린 오늘의 주제는 김동관 부회장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 유증은 계속된다. 사실 요즘은 좋은 이미지가 많이 그려지고 있지만은 예전에 이미 많이 잊혀졌을 수 있겠지만은 북창동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수습 변호사 길들이기 사건. 김승현 회장님께서 이 북창동 사건으로 재판 받으시다가 뭐 오른손 왼손 뭐 아구 몇 번 돌렸다 이 얘기 뭐 전설적으로 회자되는데요. 이 하나그룹의 창업자분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 학생이 한국 학생을 구타하자 이 김종희 창업주가 일본인 학생을 구타해가지고 퇴학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저도 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의 일이라서 뭐 띄워주는 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그룹의 여러 스토리들을 보면은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너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하나그룹의 약간 문화가 약간 그래요. 2010년도에 하나그룹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은 뭐 천하의 삼성그룹도 이렇게 서류 확인하고 통과시켜주고 이런다는데 하나그룹 압수수색 왔을 때는 그냥 온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막았다 그러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직접 본 건 아닌데 막 서로 진짜 막 달려들어가지고 뭐 그 검찰 수사관들 부상당하고 뭐 검사도 살짝 찰가상을 입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직원 사망 사건으로 국정감사장 있을 때 그 연예인, 여자 연예인 셀카 찍는 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하나그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싹 날려버린 재계 엄친아 김동관 부회장님 계십니다. 재계에서 서로 사위 삼고 싶다라고 막 소문이 돌 정도로 1위라고 그런 얘기가 돌 정도고요. 일단은 김동관 부회장님의 어머님이 서울대 약대 출신이세요. 일단 공부 잘하셨다고 하고요. 김동관 부회장님도 중학교 시절부터 공부 계속 1등 하면서 미국의 명문 세인트폴 고등학교, 저도 뭐 썰로만 들었는데 뭐 집안도 있어야 되고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인 학생회장 하고 뭐 재벌들 군대 안 간 경우도 있는데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군장교 복무하고 키도 183이라고 하는데 프로필 실제 사진 보면은 183보다도 훨씬 키가 커 보이시더라고요. 키도 커 보이시고 딱 봐도 몸도 딱 마른 몸에 좋아가지고 사건 사고도 없어가지고 사익감 1위라고 소문 돌고 있습니다. 자, 요즘 하나 주가가 정말 핫하거든요. 이런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 역시 주가 아니겠습니까? 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은 5년 사이에 주가가 50배 올라갔습니다. 50배. 하나오션도 인수한 이후에 3년 만에 주가가 5배 올라갔고요. 최근에 보면 하나 시스템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다음 타자인 건지 벌써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한화는 한국화약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 다이너마이트라 그랬잖아요. 화약처럼 불타오르는 주가 뭐 하나엔진, 하나까지 요즘 하나가 날아다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5% 아쉽습니다. 5% 아쉬운 거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사실 경영성과라기보다는 M&A 이후에 업황 개선된 거거든요. 이 회사들이 옛날 사명이 삼성테크인, 대우조선해양, 삼성탈레스 등 뭐 물론 M&A도 경영 능력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아직 뭐 일부 사람들은 삼성 빅딜의 산물이라고 폄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폄하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김동관 부회장의 해외 투자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니콜라 있는데요. 사실 니콜라가 한두 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니콜라 때도 사실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영상 조작으로 상장 폐지된 니콜라 창업자 셰버 밀턴을 직접 만나서 1억 불 투자를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뭐 그냥 단순히 투자만 했던 게 아니에요. 니콜라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받아오고 5년 동안 이사를 파견하기도 할 정도로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꼭지 안 사고 상당히 일찍 들어갔습니다. 비상장일 때 초반에 들어가서 손실은 안 보고 다만 초반에 너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포장했던 거에 비해서 결과는 너무 초라했던 거를 넘어서 좀 그런 감이 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니콜라 주가입니다. 니콜라 주가인데 우회 상장에서 이렇게 꼭지 6월 1일 날 꼭지에 갔을 때 뉴스가 나왔고요. 두 차례 걸쳐가지고 주식 정리하고 털어가지고 손해는 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2의 테슬라, 니콜라, 나스닥 우회 상장. 1억 달러의 산지분 1년 반 사이 7억 5천만 달러로 이렇게 성공한 투자는 항상 갖다 붙입니다. 김동관 부사장이 큰 역할을 했다.
현지 수사업 진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 지분 가치 7배 넘었고 이를 통해 미국 수산업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점에는 상당히 좋게 포장을 해줍니다. 이 투자에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사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막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과거는 뒤로 하고 최근에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한화에서 노르웨이 폴리실리콘 업체 REC 실리콘 지분 전량을 인수하겠다. REC 실리콘이 심각한 재정난과 전략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발적 공개 매수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막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REC 실리콘이라고 노르웨이 상장사인데요. 하나솔루션이 21%, 하나가 12%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양사 합산해서 3,200억 정도 이미 투자금이 있습니다. 잔여 지분 60%, 66% 인수에 1,270억을 쓴다는 건데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33% 살 때 3,200억이면 회사 가치가 1조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66%를 살 때 1,270억이니까 이제 회사 가치가 2,000억 남짓된다는 거죠. 회사를 처음에 투자할 때는 주당 2,100원에서 2,700원에 투자했는데 공개 매수 가격이 주당 300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요게 이제 REC 실리콘 차트입니다. 요렇게 이 당시 현지 통화가 크로네인가요? 3크로네 정도에 있던 게 막 20크로네를 육박할 때 요 시점에 하나그룹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가가 거의 이 당시가 17크로네였다면 열토막 난 상태인 거죠. 주가가 열토막 난 상태에서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10배 올라간 주식을 사더니 열토막 나고 나머지를 다 산다. 뭔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지금 24년도에 하나솔루션이 REC 실리콘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기초에 2,170억 있던 거를 뭐 지분법 손실, 손상차손 반영해서 300억만 남았다고 한 겁니다. 투자했던 거 중에 1,800억 맞나요? 1,800억, 1,870억. 1,870억을 손실봤다고 미리 정리를 한 건데요. 왜 손실을 인정한 걸까요? 이렇게 보면은 자, 자산이 2,500억인데 부채가 8,000억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자본이 마이너스 5,557억이라는 얘기예요. 24년도에 손실을 6,542억 인식했다는 건데요. 아니, 손실이 6,000억 나고 자본 잠식이 5,000억 있는 회사를 왜 인수할까요? 인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픈데요. 이게 지급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REC 실리콘의 최대 주주가 된 다음에 REC 실리콘을 통해서 미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요. 이 돈을 빌릴 때 하나솔루션이 지급보증을 섰고요. 지급보증 금액은 약 4,500억 정도 됩니다.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25년 6월 14일, 25년 8월 16일이 되니까 이때 REC 실리콘이 이 돈을 못 갚으면은 하나솔루션이 대신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확히는 뭐 파악 못했는데 하나에서도 일부 대여 자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급보증 관련돼서 어차피 5천억 원대의 채무 상환을 대신해서 갚아주느니 그렇잖아요. 지분이 33%밖에 없는데 5천억 대신 물어주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잔여 지분 헐값 1,200억에 인수하고 5천억 지급보증 쓴 거 출자 지원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5천억을 집어넣고 REC 실리콘이 폴리실리콘 생산에 실패했지만은 모노실란가스 사업이 한 3,400억 이익 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묵고 더블로 가려는 것 같은데 하나케미칼이 이미 2011년도에도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겠다고 1조 원 투자했다가 날려먹었거든요. 2020년도에 손실 털고 철수했는데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이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10배 올라간 가격에 투자했다가 또 1조를 날릴 처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어차피 나갈 돈이라고 보냐면은 이미 1월 달에 한국경제신문 기사가 났어요. 폴리실리콘 제조 공장 품질 개선한데 폐쇄 수순이라고 미국에 투자했던 모지스레이크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공장 폐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사실상 1월 달에 이 공장을 접으면서 이걸 인수할 계획을 세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급보증 관련돼서 투자한 회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투자 세계에 많이 있는데 하지만 REC 실리콘은 전태원 하나전략실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김동관 부회장이 이사회 부의장으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슥 정리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데 이런 건이 몇 건 더 있습니다. 하나그룹에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10월 달에 프랑스에 있는 법인에 투자를 했던 건데요. 투자 금액은 9,877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통합해가지고 사명이 Q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부가는 1조 7천억 정도 잡혀 있지만은 24년도에 2,22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물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폴리실리콘으로만 대략 2조 원 정도 손실을 보는 것 같고요. 유럽 신재생 에너지에도 1조 원대 투자했지만은 연간 2천억 정도 적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 성과가 안 좋으면은
과거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하면서 주주들 돈을 받아갔잖아요. 21년 2월 유상증자할 때 보면은 이 금액은 좀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바뀌었지만은 수소에 투자한다는 거, 이거 혹시 니콜라 투자한다는 거였나요? 3천억 이거? 그리고 태양광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생산 뭐 관련된 사업으로 투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했던 모든 자본이 다 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살펴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자산재 평가 등 통해 가지고 자본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작년에 자본을 끌어올려가지고 자본 10조 원의 부채 9조 원 정도로 해서 부채 비율이 10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하나솔루션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현금 감소를 지켜봐야 됩니다. 현금이 증자하기 전입니다. 20년도 증자하기 전에 3,600억 있었습니다. 21년도에 증자대금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집행으로 현금이 7천억 남았는데요.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현금이 800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800억 엄청난 돈입니다.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솔루션은 증자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증자 이전에 1조 3천억 원에 불과하던 단기 차입금이 24년 말 기준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기 차입금만 증가한 게 아니고요. 장기 차입금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3년도보다 24년도에 장기 차입금이 8천억 정도 감소했으니까 부채가 줄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단기 차입금이 1조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다가와서 단기 차입금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올해 아마 상환해야 될 자금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장단기 차입금이 증자 이전에 3조 원이던 게 6조 5천억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증가, 유상증자로 들어왔던 돈 1조 원의 차입금 3조 원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5조 원에 가까운 돈이 어딘가로 투자된 겁니다. 아까 위에서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 얘기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국내에 대한 매출입니다. 별도 재무제표인데요. 매출액이 이게 위치가 바뀐 것 같죠. 6조, 7조, 9조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9조, 7조, 6조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출 원가율 또한 매출 원가율은 총 판매한 매출에 대해서 얼마를 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81%, 88%, 90%로 매출 원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원가율이 90%까지 올라가면은 사업에서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판관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판관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상 매출이 급감하면은 판관비를 줄이지만은 판관 비율로 본다면은 비율 자체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 비율이 11.9%라는 얘기는 물건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에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이미 매출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합치면 요거 두 개 합치면 102%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영업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유상증자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REC 실리콘 인수와 채무보증 관련해서만 6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금 기준으로 6천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태양광 업황이 얼마나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매출 원가율이나 판관비 통제하는 상황을 봐서 여기서 어떻게 저떻게 똔똔을 맞추더라도 금융비용이 4천억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이 4천억 발생하더라도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하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한 지 이제 4년 지났습니다. 4년 지났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 유상증자할 때 썼던 자금 1조 3,500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할 건덕지가 조금 약합니다. 자, 하나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지금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 능력을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하나그룹의 연속적인 유상증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솔루션이 21년도에 1조 3천억 21년도에 하나시스템도 1조 1천억 원 정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23년도에 하나오션도 1조 5천억 했고요. 올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원대 이상의 대규모 주주 배정 유증을 실행하려다가 지금 약간 꼬여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대충 합쳐보면은 4년 사이에 하나그룹 계열사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한 7조 원에 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솔루션도 유증을 한 번 더 해야 될 상황 같은데 하나솔루션의 최대 주주는 한화거든요. 한화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에도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의 자금이 있는 건가 의문이 듭니다. 이 하나그룹 삼형제가 들고 있는 하나에너지도 IPO 한다 그러잖아요. IPO도 유상증자의 일종이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하나솔루션, 하나에너지까지 IPO 한다면은 몇 년 사이에 10조 원이 넘는 이렇게 따지면은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의 총 유상증자 규모의 한 10% 넘어가지고 거의 20% 육박하는 금액이 하나그룹으로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솔루션의 매각 가능 자산이 몇 개 있긴 있어요. 뭐 하나임팩트랑 하나호텔앤리조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배구조랑 관련돼 있어가지고 그 자산을 매각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상증자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솔루션에 현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자산 유동화가 없다면은 아마 유상증자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그룹 쭉 살펴보면은 국장에서 증자해가지고 동학개미들 돈을 끌어다가 해외에다가 투자한 거 되게 많습니다. 오늘 설명 안 드린 거 뭐 넥스디케이드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다 투자하니 서학 큰 손인데 개인적으로는 김동관의 이런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